네, 안녕하세요. 장비그래퍼입니다. 이번에도 올드렌즈 이야기입니다. 미놀타 500 반사라는 렌즈인데요. 아마 이 렌즈는 미놀타 골수 유저분들이시라면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보셨을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놀타가 소니로 넘어가면서도 해당 렌즈는 한번 껍데기만 바꿔서 리뉴얼이 된 적이 있었죠. 그만큼 제법 이름이 있는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렌즈와 렌즈군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렌즈는 빛의 굴절을 통해서 찰상면의 상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다만 반사 렌즈의 경우에는 렌즈의 뒤쪽에 달린 거울이 상을 1차적으로 반사해주고 댐렌즈 뒤쪽에 부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다시 찰상면으로 보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굴절이 아닌 1차적으로 거울을 통해 반사시킨 빛을 찰상면까지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반사굴절 렌즈라고도 부르고는 있습니다. 주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장마온 렌즈를 만들 때 굴절 시기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과 작은 부피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거울을 통해 반사된 상이 맺히게 되므로 초점거리 대비 렌즈의 길이와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일단 복합적인 유리 렌즈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거울이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여러 개의 렌즈들을 거치며 굴절 시에 나오는 색수차가 최소화되기도 하고요. 다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빛이 반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리개 유닛 등을 만들어 넣을 수가 없기에 고정된 조리개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저도 조리개 달린 반사 렌즈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실제 모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광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으로 한 번 반사가 될 때마다 약 10%씩의 빛의 손실이 있다고 하네요. 2번 정도 반사가 되기 때문에 광량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구면 수차의 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굴절 시기에 비해 선명한 화질을 보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반사경의 표면을 극대화해서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첫째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기 위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간단히 스펙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리개는 f8 고정이며 총 5군 7매의 렌즈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초점거리는 4m이고 1대 7.7배 배율로 접사 기능은 전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길이는 117.5mm, 직경이 79.4mm, 무게는 664g으로 무게감은 살짝 있습니다. 물론 반사 렌즈는 여러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고요. 굳이 미놀타 500 반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 AF 렌즈가 이 렌즈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놀타에서 나온 이 렌즈가 유일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반사식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해당 렌즈의 조리개는 f8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주광에서 셔터 스피드를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친절하게도 드롭인 필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드롭인 필터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것과 함께 동봉되어 있는 게 ND4X 필터가 같이 가지고 있어서 한 두 스탑 정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긴 합니다. 굳이 조리개 수치를 따지자면 한 F16 정도로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82mm 필터 나사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mm의 필터 등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의성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쓴 렌즈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게다가 거리개 창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고급스러운 렌즈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이렇게 초점 고정 버튼도 하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씩을 부여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라에 5에 물려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IAF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쾌적하게 적용하고 있는 렌즈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용 빈도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일단은 미놀타든 소니든 500 반사는 소니가 벌인 알파 마운트 기반의 렌즈이고요. 이를 이 마운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니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라에 시리즈라고 불리는 바로 이 LA-EA 어댑터 시리즈인데요. 일반적으로 짝수 모델들이 모터리스 렌즈를 구동할 수 있는 구동 캠축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댑터들은 별도의 AF 모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디에 온전한 AF 시스템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또 예전 소니 알파 55급의 AF 모듈들이 들어가 있고요. IAF나 쾌적한 AF 구동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소니에서 이 LA-A5를 내놓으면서 통합시켜버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내장 AF 모터가 있음에도 기존 컨버터들보다 더 컴팩트하고 심지어 바디의 AF 성능을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4세대 이상의 기기에서만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500반사 같은 경우에는 측거점을 통한 AF밖에 안 되고요. 이제 화면을 와이드로 해서 IAF를 따라가거나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직접 사용해 보면 사실 그 측거점 안에서는 IAF가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좀 구동하기가 버거워서일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보이긴 하고요. 어쨌든 이 500반사라는 렌즈 자체가 원체 긴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사체를 따라가거나 하는 데는 좀 어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댑터에 내장된 모터리스 렌즈 구동용 모터를 사용함에 따라 시끄럽고 느리긴 합니다. 최근 XD 리니어 모터나 스태핑 모터는 꿈도 꾸지 못하고 초음파 모터의 렌즈들보다 좀 더 느린 사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AF 기기로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AFC도 사용 가능하긴 합니다. 스틸용 한정이지만요. 중앙부 안에 AF 측거점들로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MTF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무난한 컨트라스트에 비해 해상력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앙부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변부로 갈수록 화질이 요동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도 없으니 조일 것도 없습니다. 중앙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변부이고요. 여기는 극주변부입니다. 나란히 세 개를 놓고 보면 주변부에 광량 저하 등이 있지만 아주 큰 차이의 화질 저하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후지 기기의 박스가 색수차가 잘 나오는데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요. 앞서 반사굴절 망원 렌즈의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색수차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흑백으로 변환해서 K값을 기반으로 보면 순차적인 광량 저하를 볼 수 있고요. 약간의 핀 쿠션이 있는 듯이 보이고 너무 멀어서 완벽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필드에서 큰 의미는 없을 듯 합니다. 반사 망원 렌즈의 특성 중 하나인 도넛 형태의 보케를 보여주고요. 조리개가 없으니 조절할 것도 없고 광량과의 거리에 따른 크기의 변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호불호가 있는 보케 형태이고요. 자칫하면 배경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특색 있는 보케 형태로서 뭐 좀 다루기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조리개가 없기 때문에 빛갈라짐도 없습니다. 해당 렌즈는 원형 형태의 큰 플레어가 나타납니다. 역광에서는 답이 없으니 주의할 수밖에 없고요. 아쉽게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제 비점 수차나 코마 수차 등은 테스트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장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사용할 때도 셔터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500분의 1초를 맞춰 놓고 있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제 장망원이 주는 엄청난 흔들림은 고스란히 감내를 하셔야 되고, 고화소일수록 거기에 따른 흔들림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만 어두워도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고요. 원체 500mm라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뭔가를 찍기에 좋은 화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끔씩 탈촬영을 한다든지 뭐 조류 탐조를 하러 가겠다거나 아니면 정말 장망원이 보여주는 어떤 그 일상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 봐도 좋을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굴절시계에 비해서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조리개 조절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좀 불편한 렌즈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거대한 굴절시계에 비해서 반의 반도 안 되는 크기와 부피로 장망원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1차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그 창란원이 보여주는 도넛 모양의 보케가 생긴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도넛 모양의 보케가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 렌즈 1년에 몇 번 꺼낼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1년에 제습하면서 한 번도 안 꺼낼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쉽게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렌즈는 아니고요. 사실상 500mm라는 것이 운용이 쉬운 화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은 그 도넛 보케를 못 잊어서 한 번씩 가끔 장착하고 찍어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굴전식 장망원 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특이한 보케 형태라든지 이제 컴팩트한 무게 덕분에 한 번쯤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라이5 어댑터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한번 사용해봐도 좋을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미놀타나 소니나 과학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단순한 반사 렌즈이기 때문에 이제 저렴해질 대로 저렴해진 미놀타 렌즈들을 하나 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런 렌즈도 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정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간략하게 그렇게 만들어 본 사용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